시장님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인구 100만을 목표로 달리는 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큰 뜻인데 야당은 어째서 이 마음을 몰라주고 삐딱한 시선으로 트집만 잡는지 말이죠. 그 분통 터지는 심정을 연말 시의회를 보면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가는지 듣고 판단해 보시죠. 어김없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103회 2부 무실동은 지금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3년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정우재입니다. 구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말 마무리는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신지. 이게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주가 이제 슈아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에요. 대체로 그렇겠죠. 네, 이번 주 아니면 분들은 다음 주 이렇게 많이들 방학을 하는 방학이 보통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일주일밖에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여건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약간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들도 연차를 쓰시긴 하지만 쉬어야지. 네, 이렇게는 그래도 쉬어야.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 뭐 구긴 씨 같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쨌든 좀 이제 육아에 좀 더 거의 더 이제 그렇죠. 몰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연말 연초는 그래서 연말 분위기가 전혀 안 납니다. 슈아와 함께 보내는 연말 행복하면서도 바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아요. 연말이라는 감각보다는 방학이라는 감각이 더 훨씬 앞서 있어가지고. 그렇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 분위기라는 것은 다소간 좀 먼 얘기가 될 거다. 아마 이번 주에 방학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였었는데 이제 어제는 그 이제 짝꿍이 또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면은 이제 수요일 그렇죠. 녹음 기준으로 목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요일이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슈아를 데리고 그 조동 이제 그 친구분과 같이 이제 키즈 카페를 갔는데 키즈 카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방학 기간에는 어디론가 그렇지 쉴 곳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원주는 사실 또 갈만한 곳이 뻔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딜 가든 또 아이를 동반한 사람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네네. 지금 명륜동 저기 댄싱 공연장 아이스링크도 아주 성황이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맘카페 모니터링 할 때마다 한 번씩 다 가보신다고. 펭귄을 붙잡고 애들이 이제 막 스케이트 타는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 보조 기구인가 봐요. 그런 것도 빌려주나 봐요. 약간 뭐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스케이트 타실 시간이 없죠. 다음 주에는 잠깐 짜임이 나지 않을까. 슈아와 함께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나이 또래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3세 이상이라 그러는데 아직 안 되나 슈아가? 이게 3세면은 아마 36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직 안 되겠죠. 아직 안 돼가지고 1년 더 기다렸다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년 준비를 하나 했는데 2월에 이제 윤하 데뷔 20주년 또 기념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에 윤하도 벌써 20주년이 됐군요. 한국 여성 솔로 가수로 6번째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번에 또 콘서트를 열기 때문에 자리가 좀 넉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만큼 또 팬이 늘었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20주년을 함께 달려온 팬들, 초창기부터 함께한 팬들이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 갈수록 녹록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좀 힘들 지경이 이르렀다. 그렇다고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참 어려웠지만 이번에 팬클럽 선 예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잡았어요. 그래도 성공을 하셨군요. 성공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래도 팬클럽 선예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는 없고 이제 자리가 문제인데 아주 최전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그래도 괜찮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서 근데 만족스러워요. 오히려 이렇게 에이징 커브가 오는 시기에 최전방은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젊은 팬들이 다 가는 거고 저 같은 분들은 애초에 단념하고 후방 지역 중에서 좀 좋은 자리 이런 걸 이번에 좀 노렸는데 제가 6시 땡 됐을 때 눌렀을 때 벌써 대기자가 막 2,500명이라 가지고 이게 팬클럽 사전 예매인데도 불구하고 팬클럽 내가 알고 한 7,000명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대기가 5,000명이 떴다고 막 그러고 윤하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20년 새 팬클럽 좀 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 콘서트를 생각하신 면도 있잖아요. 팬클럽 선예매를 안 하면은 이제 하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20년 동안 많이 성장했고 나는 그만큼 성장했나 싶은 또 자기 반성을 또 하게 된 뭔 소리야? 약간. 자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말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올해 시의회도 어쨌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네. 11월 12월 시의회가 열렸었죠.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어요. 이번 시의회는 연말이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다룰 얘기도 많아서 사실상 이제 2부작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뭐 이렇게 조례나 뭐 발언이나 뭐 이런 얘기 쭉 해보고 이제 내년으로 넘겨서 네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산 얘기. 어차피 내년도 예산 한번 다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는 식으로 회차별로 한 1시간대로 끊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오프닝 몇 분 쓰고 있습니다. 자, 바쁩니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의 2부 무실동은 지금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입니다. 개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였죠. 그리고 올해 3차 추경도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정리 추경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예산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약간 마무리 이제, 마무리 청소하는 느낌.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볼 건 없고 결국엔 내년도 예산 짜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오갔죠. 그리고 올해는 이번 정기회 때는 조례 25건을 포함해서 의안 38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시정 질의를 이번에 했어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기회죠. 전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 한 번 하는데 후반기 시정 질의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7명이 참여해서 13건을 또 했어요. 이것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양한 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연히 가동됐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번 회기 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무장의 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건설안전특별위원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가 또 가동인데 하여간 특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뭐 무장의 도시계획 추진특별위원회 뭐 이름 그대로일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부실시공 문제가 하도 전국적으로 화제니까 원주도 한번 살펴보자 이래서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재정건전성 평가특별위원회 이제 예산 낭비 사업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뭐 글쎄 뭐 전임 시정 이런 것도 한번 겨녀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 전원 여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의원이 전원. 그래서 이렇게 야. 특위를 구성해도 되나 싶은 그러게요. 어떤 목적이 뻔히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 하여간 이것도 이제 가동이 돼서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조례, 질의, 발언을 중심으로 리뷰해 볼게요. 조례. 이 조례가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요거 저희가 이제 99회 일부 원주통신에서 이제 뭐 자세히 다뤘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네네. 참고하시면 되긴 하는데 한마디로 시정 정책 토론 관련 이제 원포인트 개정안이었죠. 사실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보존할 거냐 철거할 거냐 올해 참 뜨거운 이제 논쟁이 펼쳐졌을 때 그래서 시정 정책 토론을 이제 조례에 따라서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네네. 당시에 어쨌든 시정부의 입장은 이게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막 부딪히고 아이가 뭐 복잡해서 해석을 두고 말이죠. 맞아요. 그쪽 해석이 틀렸다. 뭐 아이가 억지행정 같았는데 네. 하여간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아예 이 문구를 바꾸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 자체를 그냥 18세 이상으로 수정하자. 18세 이상 주민으로 그러면은 뭐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개정안을 이제 김지연 의원이 내놓은 건데. 정말 이례적으로 시정부가 이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죠. 이거 원주통신에서 정말 이런 경우 드물다. 네네. 저희가 시의회 리뷰하면서도 처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지원 기획예산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검토 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론 요구한 대로 그럼 다 받아주게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2가지 안을 제시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하나 좀 추가해보자. 몇 개 추가해보자. 그래서 토론 청구에 대하여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 갈등 유발 등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에 응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 네네. 예, 그리고 예, 특히 여기에 뭐 이내 응하여야 한다라고 원래는 돼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토론에 응할 수 있다로도 수정이 됐었죠. 굉장히 어쨌든 시장이 자의적으로 좀 판단할 여지를 많이 넓혀 놓았다. 네네. 사실상 이거는 못 받을 걸 알고 제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안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토론 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말은 민간위원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시의회와 시정부가 5명씩 추천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자는데 이건 뭐 이거를 민간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 누가 봐도 관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성일 것이고 하여간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30분가량 정회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경론이 오갔다. 우리가 뭐 김재원 의원 출연했을 때도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오간 끝에 결국에는 야당 의원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여간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너무 많고 위원회도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이 조례의 취지와 너무 벗어나 있다. 이 시정부가 제안한 안건은. 그래서 뭐 권하름 의원이라든지 광문근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펼쳤습니다. 하여간 뭐 토론 자체라는 게 하여간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부터 걸르는 게 아니라 일단 토론을 해서 무슨 의견이 나오는지 들어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 뭐 아예 의견을 듣는 그 토론부터 약간 안 하려는 듯한 이 시정부의 노골적인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고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조차도 너무 이렇게 특별한 사유를 확대할 때 이제 부정적인 사유만 지금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시정 왜곡, 허위 사실 유포, 주민 갈등 유발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것도 좀 넣자라는 의견을 낼 정도였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현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저 할 말 하안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 또 회의록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올해였을 텐데 대구도 이 시정책 토론 원래 그 인원 기준을 굉장히 대폭 상향한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홍준표 시장께서 또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 개정 직전에 대거 이제 정책 토론이 요구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여간 왜들 이렇게 토론을 싫어하는지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다. 네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결과를 수용할지 말지는 또 시장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권한까지 뺏겼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여간 결과적으로 이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집행부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사실상 부결된 겁니다. 뭐 저희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불통 행정의 상징적 장면을 또 한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례를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였죠. 나중에 시정질이 저희 얘기할 건데 이따가 김재원 의원이 또 이 부분 집중질을 펼치는데 그때 이제 원광수 시장의 또 인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원광수 시장의 인식에서 비롯됐구나. 맞아요. 느낄 수 있었고 아까 그 답변한 참고로 이제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2월 정기 인사에서 또 승진했죠. 문화교통국장, 문화교통국이 또 수장으로 갔는데 시장 입장에서 또 일처리를 이렇게 또 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으로 원주시장이 어김없이 또 주차장 관련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시청 민원인 주차장 조성 시유 재산 취득안을 이번에 또 냈는데 이건 또 어디다 짓겠다는 거냐. 원주시청과 백운아트홀 가는 쪽 사이에 왜 분수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거기에다가 12억을 들여서 70면짜리 주차장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하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일단은 시정부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지금 시청 주차장이 이렇게 계속 이 꽉 차 있는 이유는 계속 그냥 주차해 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장기 주차나. 장기 주차자 너무 많다. 실제 민원을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뭔가 단속을 좀 철저히 해보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주차장을 증설하자. 요 얘기로 좀 그동안 모아줘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짓겠다 하면은 뭔가 노력이나 해보고 짓겠다고 하든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료화를 일단 해보고 좀 조성을 결정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공원을 지금 산책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할 때도 말이죠. 아침마다 거기서 막 체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노래 틀어놓고 말이죠. 막 강아지랑
반려동물과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그쪽 무실동 주변에 이렇게 다닐 만한 산책 코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분수도 여름에 또 시원하게 또 요새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보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녹지를 축소하고 그리고 이게 하여간 또 차를 늘리는 쪽으로 또 가면은 이게 또 탄소 중립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권하름 의원은 지적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주차장을 짓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시청 지금 옆에 짓고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시의회 쪽에 그래, 그것도 지하 뚫겠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또 지금 추가되는 거죠? 거야. 몇 개를 짓는 거야, 시청에다 주차를 지금 도배를 해놓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일단 짓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러니까 저기 지금 2층짜리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주차량이 더 가중되고 그것도 뭐 지금 자재 비싸져가지고 미뤄졌잖아요. 공사 뭐 5개월 더 미뤄진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오히려 지금 주차난을 더 가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행정이 난 답답합니다. 하여간.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 근데 이제 시정부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일단은 유료화를 지켜볼 거다. 유료화하고의 추이를 지켜보고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유료화를 우리가 했어. 근데 이거 진짜 주차장 필요해 보여. 더 필요해. 근데 그때 가서 동의받으면 이거 늦잖아. 그때 신속하게 바로 딱 지을 수 있게 채비를 우리가 갖춰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동의를 받게 한 거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부족할 거다를 답을 내리고 그렇지. 일단 허락을 받다 놓겠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허락을 받아 놓겠다는 거. 그러니까 잘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짓겠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그렇게 행정을 펼치는 느낌이죠. 이 신속 행정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정말 신속하다. 늘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는 권하름 의원 주도로 사실 이 안건은 삭제가 됩니다. 부결이 나요 결국에는. 아니 근데 이게 설득력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의원들도 썩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겠죠. 이런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박경화 행정국장이 시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답변에 나섰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제 권하름 의원이 이게 하여간 뭐 탄소 중립 역행이라든지 환경 파괴 우려, 뭐 녹지 축소에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광장에 주차장을 줘서 하는 것이 그게 환경 파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주차장을 더 이쁘게 더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광장에 주는 느낌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고 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차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한들 차량의 운행 대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왜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게 이게 그렇죠. 미관을 해쳐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 환경 파괴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설사 정말 이 발언을 선의로 해석해서 주차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때 그냥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과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것 누가 주차장을 산책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요. 이쁜 주차장, 친환경적인 주차장, 네. 기상천외 상상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사실 운이방송 말이죠. 공무원분들이 뭐 많이 듣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 뭐 이런 국장급들은 전혀 안 듣는 거죠. 우리 방송을 조금만 들어도 말이죠. 이런 답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공법은 친환경적인 공법이 뭐 시도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지. 권하름 의원의 지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우리 또 설명해야 되고 뭐 하여간 차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불편하게 해. 내가 차를 타지 말고 내가 아예 대중교통을 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그런 승용차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펼쳐 나가는 게 탄소 중립에 맞는 건데 주차장을 이렇게 계속 지어버리면은 차를 타기 어쨌든 더 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결국 이게 탄소 중립하고 멀어지는 거다. 요게 핀트인데 박경화 행정국장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또 지난 10월 시의회 리뷰 때 또 이공주 게이트로 아주 핫하게 등장하셨던 우리 이공주 상지대 교수 전 원강수 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셨죠. 이 이공주 교수가 얼마 전에 또 원주 투데이에 기고를 했었는데
요거랑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맥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이제 녹지를 축소해서 탄소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판을 하는데 뭐 녹지 그거 뭐 얼마 줄이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또 필요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 민생의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이득에 그러니까 이게 침소 봉대다 이거 가지고 탄소 중립 역행이라 그런 거 오히려 이 탄소 중립은 우리가 이제 시대적 과제니까 개인의 실천이 또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좋은 것도 있고 우리 텀블러도 쓰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모두의 노력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말 왜 이런 기곡을 쓰는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거를 또 이공주 교수님답게 또 쓰셨는데 네네. 제가 거기에 반론 댓글도 몇 개 달았는데 답변 주실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요거랑 좀 맥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탄소 중립과 역행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맞아요. 너무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한 치안만 보고 자꾸 지금 정책을 펼친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답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정부는 우리 탄소 중립 기후 위기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뭐 저희도 이렇게 탄소 중립 기본 계획하면서 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뭐 시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들 그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말짱 도루묵이란다. 그러니까요. 큰 거를 잘해야지. 작은 거 쪼밀쪼밀하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관성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놓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기껏 해놓으면 뭐예요? 이거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답답하다는 겁니다. 차도 안 타는데 말이야. 하여간 아예 행정국장님도 말이야. 행정국장이면 상당히 또 큰 지위 아니겠습니까? 또 네네.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인식이 이렇게 발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 정도 수준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또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요거는 이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사단 법인으로 있죠. 요거의 이제 설립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이제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자원봉사센터장을 그동안은 비상근 명예직이었어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비상근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 상근직으로 전환하면은 연봉이 5,7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에요. 꽤 높은 직위를 그러게요. 받게 되는 거죠. 요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진 거죠. 시정부는 이제 앞으로 자원봉사 수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좀 제대로 앉혀가지고 이게 업무를 좀 전담으로 좀 전문성 있게 잘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필요성을 역설을 했어요. 컨트롤 타워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특히 권하람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긴축재정 시국인데 굳이 센터장을 이렇게 상근직으로 만들어줘야 되냐. 또 이제 막 뭐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맞지만 보훈 인사, 측근 인사 논란도 나오는 상황에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자리 만들기 아니냐.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센터를 보면 정원수가 부장 하나 또 대리 주임급 하나 이렇게 부족하대요. 그럼 오히려 일선의 행정력을 또 등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네네. 고위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아예 그냥 센터장 자리 자체를 상근직으로 만드는 건 여러모로 조금 불필요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연봉이면은 뭐 2명의 자리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뭐 적어도 일종이라든지 그렇죠. 뭐 유연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일선의 어쨌든 활동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컨트롤 타워보다도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센터들은 이렇게 연봉 인상이나 이런 것들 폭에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래도 1년 동안의 그 활용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가이드라인이 때문에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의아합니다. 그다음에 최미혁 의원도 또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시정 들어서는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꿨어요. 명예직으로. 네네.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또 상근직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그러면은 문화재단 안 중요한가? 그렇죠. 아니, 문화재단도 계속 규모가 커지고 엄청 중요하지만 비상근으로 이건 바꿨잖아요. 어쨌든. 네네.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수요가 늘고 중요해지니까 상근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시정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게 뭐가 이 비교를 그냥 1대1로 하자면은 문화재단의 직원이나 이런 업무가 예산 규모도 많고요. 맞아요. 문화재단 직원이 뭐 수십 명이 6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조직인데 네. 요게 앞뒤가 안 맞는다 자꾸. 그때마다 근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네네. 계속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요 관련해서는 뭐 야당에서 또 지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또 원주시장이 제출한 불온 IC 설치 운영 사업 동의안이 이번에 있었죠. 요거는 뭐 한마디로 불온 일반 산단의 이제 성공의 관건이라고 꼽히는 영동고속도로 불온 IC의 이제 설치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441억 원을 들여서 2027년까지 이제 개통할 계획인 거죠.
뭐 저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원래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하겠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430억. 그동안 기다려왔거든요. 결국에는 못 참고 전액 시비 부담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시간만 끈 셈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건 진작 시비 들여서 하지. 지금 재정은 더 없어졌는데 긴축 재정에 그리고 뭐 집가나 이런 건 더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성급한 결정 아니냐. 기왕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더 한번 노력을 해보지.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특별법도 되고 있고 맞아요. 여당 뭐 좀 아무튼 실세 좀 의원들도 있고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러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의아하긴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올 법한데 희한하게 말이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지적이 안 나옵니다. 여야 모두 아무런 이거에 대한 지적이 나요. 아마 뭐 물밑에서 여러 얘기는 나왔겠지만 공식 석상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지적이 원주 MBC에서 보도했어요. 네네. 거기 인터뷰 누가 했냐? 문화도시위원회의 김지연 의원이었어요. 나도 그것도 의아하더라고. 이거 소관부서에선 정작 안 하고 왜 김지연 의원이 이걸 하고 있나? 물론 뭐 문화교통국이나 뭐 연관 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해는 안 됐습니다. 네네. 하여간 뭐 이질이 나왔어요. 지금 긴축재정 기조라서 이 자금이 어쨌든 좀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흐름이. 뭐 근데 시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PF 대출 지금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지 매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원주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반 산단의 부지를 아마 이제 SPC 쪽으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SPC 쪽으로 뭐 매각이 되나 봐요. 그럼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IC 개설 금액을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뭐 자금 순환은 문제가 없다는 느낌의 취지의 답변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부분에서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회의록상으로. 네. 예산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데 그래도 만약에 이거 시비 안 들였으면 이 돈 딴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각된 걸.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동안의 시정에서 이번 그렇죠. 시정 특히 들어서 네. 어디서 오는 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정작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꾸미름 재원을 되겠다는 구상은 또 물거품이 되기도 네네. 하고요. 여러 계산이 안 맞는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진 않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네. 참 적극 행정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이런 건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낌없이 네네.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원주시장 많이 제출하셨네. 원주시장이 또 제출한 원주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요. 65세 이상 원주 시민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원주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 네네. 조례에.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죠. 10만 원 가지고 과연 반납하겠냐? 그렇죠. 그냥 묵혀두지 나 혹시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상 이런 지적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지연 의원은 뭐 역시 자기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또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하는 지원금 조례 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언급하면서 제발 요거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이게 면허 반납하신 분들께 전기자전거로 좀 이렇게 어쨌든 교통수단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냐. 정책적 효과도 더 커지고 네네. 이런 것 좀 해보라고 또 제안을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광수장 너 몰랐어요? 나 이거 군대에 있어가지고 이런 공약도 냈었어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정책. 맞아요. 나 네. 몰랐는데 나 이런 아주 또 급진적인 또 공약을 했었단 말이야. 난 몰랐네. 이런 거 왜 안 하냐? 이거 좋은 정책인데 이런 걸 해야 어쨌든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타고 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되지 않겠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 다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전환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차장 노력하듯이 이것도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또 당부의 말까지 김지연 의원이 얹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시정부는 노력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나 봐요. 뭐 대중교통 무료 정책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재원 이게 한 60억 정도 든다고 지금 추산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60억. 뭐 지금까지 얘기한 예산의 이 그러니까요. 규모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주차장 뭐 하나 안 지을 바에야 요거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전기자전거 지원은 왜 이렇게 안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요.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요거에 대해 노력은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운전면허 반납률 자체는 또 증가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꾸준히 좀 펼쳐 나갈. 그러니까 이건 계속 또 여러모로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기도 그렇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뭐 인센티브가 네. 또 있어야 또 네. 확 또 이게 체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노력은 필요해 봅니다.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황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지난 시회 리뷰 때 기억하실 거예요. 황정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서 공동주택의 이제 산림 부산물
처리 지원을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역설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살림 부산물이 이거죠. 뭐 길거리 낙엽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로수의 이제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전지목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뭐 비용도 들고 또 미관에도 안 좋고 쌓아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불장난해가지고 화재 위험도 있다. 뭐 이런 그쵸.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보통 모아두니까. 그러니까 또 겨울에는 또 큰일 나거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했는데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아예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목 전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했을 때 이제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 이제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의 휴게 시설 개선 및 설치도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조례까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또 발의를 했고 비슷하게 또 권하름 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한 게 이번에 원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요거는 사실 상위법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원주 실정에 맞는 또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사실 권하름 의원도 올해 3월에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건의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이제 뭐 청년층이 또 관련돼 있는 문제고 권하름 의원은 어쨌든 이게 좀 청년들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적절하게 이제 관련 조례까지 이번에 대표 발의를 한 건데 조례는 실태 조사라든지 또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또 지원 사업 상담 창구 운영 같은 걸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근데 시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많지는 않아요. 이미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국가청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내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전세금 날렸어. 이거를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뭘 해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갔어 이게. 집이. 근데 내가 그러면은 회수를 하려면 이 경매된 걸 권리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했을 때 우선권을 획득한다든지 이 경매를 권리를 딸 수 있는.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경매를 할 때 저걸 따낼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대출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좀 간접적인 지원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시정부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있을 테니까 좀 특별법과 발맞춰서 좀 촉매제 역할, 중개 역할, 상담 창구 역할 이런 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아무리 특별법이 있더라도 또 우리 지역에서 막상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전세 살고 계시네요. 또. 네. 민감하죠 이런 거에. 그렇죠. 불안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중간에 LH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 저기 전세자금 대출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LH 매입 임대주택이라서 그나마 낫긴 한데. 그러나 이게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LH라고 또 안심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주가 그러니까 뭐 여러 지형적 조건들 때문에 이 변동성이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중에 하나예요. 또 부동산은 특히 그렇죠. 여기가.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2019년, 20년 뜨거웠던. 근데 그때도 원주 저가 들어갔던 그 청솔 아파트가 그게 뭐 어떤 약간 업체가 그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어머나 이 깡통 전세로 중앙 뉴스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네. 그래서 원주도 막 이렇게 한창 올림픽 때문에 쭉 올랐다가 올림픽 딱 지나고 가격들이 막 떨어졌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2019년에는 그래도 좀 피크 아니었어요? 네, 2019년 하면서 이제 20년 거의 넘어오면서 코로나 타면서 이제 약간 하향세였잖아요. 미분양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원주 지역 곳곳에 좀 깡통 전세 문제들이 위험할 뻔했네.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랬어가지고 뭐 제 주변에 지인도 있어요. 피해가. 청솔 아파트 사는데 우리 이거 못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살 거면 사라. 이거 흔하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근데 그 당시에 메이커보다 훨씬 더 비쌌던 그 기준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사회적 문제인데 관심들이 그동안 많이 안 가졌어요. 사실 청년층들이 이것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시의회 차원에서는 뭐 권하름 의원 중심으로 참 관심을 많이 또 가져주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이에요.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법이 이거 만들려고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따라가는 겁니다. 3명 이상의 시의원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이제 하나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뭐 우리 국회 보면 아실 수 있죠. 국회 20명 이상 모이면 교섭단체 구성해서 하여간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비교섭단체는 서럽고.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원내부대표가 그동안은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예 공식화되는 거죠. 민주당 원주시의회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 원주시의회 원내대표 이렇게 딱 원내대표들이 생겨서 좀 더 힘이 생기겠죠. 공식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에 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돈을 더 받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경비 1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교섭 단체들은. 네네. 양당이 나눠 먹겠죠. 뭐. 양당밖에 안 되는데 지금 먹겠죠. 그렇죠. 지금은. 네. 그래서 하여간 교섭 단체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지금 지적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3명이에요. 원주시의원에. 근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다 위임을 해놔가지고 상한 하한 규정이 없어요.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데는 막 6명이고 어느 데는 막 9명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3명이니까 좀 문턱이 낮은 편일 수도 있는 거죠. 지역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번에 또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양당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 그렇죠. 제3정당이 정의당 있잖아. 정의당이 반발한 거야. 야 이거 좀 우리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네 둘이 또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양심은 있나 봐. 조례상정이 무산됐어요. 정의당의 반발이 받아들여져. 나중에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제정 안 됐습니다. 여기는. 원주는 어차피 거대 양당밖에 없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잘 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일사천리 통과가 그래도 됐다. 그런 거 치고는 이렇게 최저선 한 규정이 그래도 좀 3명이면은 3명이면 나쁘지 않다. 네. 우리 뭐 여당이지만은 또 지난 의회 때 민주당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사실상 3당 체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여차하면은 당은 같은데 교섭단체는 분리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실제로는 뭐 벌어지지 않겠지만 유럽식인가? 약간 유럽이 그런 거 있지 않나? 유럽에 정당을 넘어서 막 이렇게 약간 연합해서 교섭단체. 안 그래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뭐 의회나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걸 쳐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당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의회를 검색해 보니까 뭐 이름이 되게 길어요. 무슨 뭐 맞아. 그 안에 그리고 의원들이 정당을 넘어서 막 소속되는 경우도 맞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중심이잖아요. 교섭단체 중심으로 그걸 명시를 해놓더라고요. 우리도 약간 그런 그림 나올라나?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슨 당 이름이 이렇게 긴가 보니까 교섭단체 이름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프랑스는. 뭐 어쨌든 우리도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저기 군소 정당들이 막 대거 들어와서 그렇죠. 군소 정당끼리 이제 연합해서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마 이건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맞아요. 정당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내년 초에도 한번 나눠볼 예정이긴 한데 하여간 여기까지 조례 살펴봤고요. 시정 질문. 이번에 시정 질의가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또 시정 질의를 해가지고 볼거리가 많았는데 먼저 살펴볼 건 역시 시정 질의의 단골 손님이죠. 김지연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무분별한 주차장 조성과 시정 정책 토론 조례 개정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의 이제 입장을 물었어요. 네네. 뭐 사실 지금 이제 긴축재정 기조인데 지난번 뭐 저희가 쇼츠로도 올렸지만은 이 주차장 특별시 조성에 대해서 또 차장이라는 표현까지 써오면서 김지연 의원이 굉장히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아예 시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올린 것 중에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을 다 살펴보면 합쳐보면은 714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수백억을 좀 쓰겠다. 긴축재정 시국에 이게 타당하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원광수 시장 이렇게 답하죠. 매우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없으세요?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합니다. 네. 한치의 의심도 없다. 그래서 이제 김지연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청 앞 지하 주차장 조성. 요거는 아까 말한 주차장과 또 다른 거죠. 원주시의 앞에 있는 공원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요것도 유료화를 안 해보고 바로 조성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러면서 공원의 지하를 뚫는 이런 정말 어려운 공사를 하기보다는 또 이제 시청 근처에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이제 중고차 매매 상사가 있대요. 이쪽에 이제 땅을 매입하면은 여기다 주차장도 만들고 또 시청과 연결되는 통로도 개설하고 이러면 오히려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왜 이런 아이디어는 고려를 안 하는 거냐? 왜 무조건 지하로 뚫을 생각만 하냐? 두더지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네. 두더지는 제가 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로 하면은 어쨌든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공법도 복잡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무삼공원 지하 주차장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지하에 집착을 하냐? 여기도 지하로 뚫기 되게 어려운 지형인데. 맞아요. 지형 집안인데. 그래서 김지연 의원은 차라리 그 정말 714억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말이죠.
본인 이제 시장의 공약이 아까 말한 대중교통 65세 이상 무료 정책 요런 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광수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대중교통 지금 이용하는 거하고 특정 계층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하고 지금 주차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네. 이게 아까 박경화 행정국장하고 인식이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장은 당연히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차량 수를 줄여야 승용차를 줄여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늘어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주차장을 늘리면은 승용차에 대한 이 분담률이 안 떨어질 거 아니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거지 뭐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잘 되면 다들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는 상태에서는 는 거를 억제하고 줄일 계획을 해줘야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라도 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차 타기 편하면 뭘 대중교통 탑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차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내가 버스를 타야지 생각해야 버스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네. 지금 나도 말이야. 저 여기 방곡동 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거리 근처에요. 저 여기서 무실동 가는 게 은근히 엄청 힘들어요. 버스로. 아 그렇죠. 근데 나 네. 지금 가로 엄두를 못해. 나 무실동 다이소 가야 되거든. 거기 크잖아요. 거기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못 가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납니다. 나 자전거 타고 가기도 힘들고. 아 그렇죠. 이런- 자전거 타면은 공포의 그 언덕들을 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 정책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차가 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대중교통 탈 생각? 엄두도 안 내지. 아 전혀 안 하죠. 나 같은 네. 사람도 엄두를 못 내는데 하여간 이게 나 이런 인식으로 무슨 대중교통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나 답답해요. 이런 것 들으면.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에. 이 정책의 일관성과 어쨌든 같은 방향성이 있는 건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지현 의원 최근에 사실 유럽 5개국으로 연수 다녀왔거든요. 의원 연수. 그 얘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게 유럽을 가보니까 말이야. 도심에 우리 원도심 같은 곳, 원일로 같은 곳에 네네. 이런데 쌈지 주차장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주차장 오히려 다 막아버리더라고. 그리고 거기다 막 의자를 놓고 막 자전거 도로 깔고 오히려 막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네네. 차를 좀 줄여나가고 좀 걷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더라. 너무 놀랬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가이드가 딱 돼 있다. 이거 지켜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차를 안 타게 하기 위한 정말 갖은 정책들을 지금 유럽은 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럽은 오히려 서로가 각 국가별로 도시별로 이걸 더 추진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경쟁이 왜 보여지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탄소 중립 못 하거든. 그렇죠. 우리 네. 원주도 2004 언제 뭐 얼마 안 남았죠? 맞아요. 2030년까지 이제 40%. 6년 남은 거야. 거의 6년. 네. 6년 남았는데 온실가스 40% 감축해야 되는데 이 정도 정책 안 하고 어떻게 하겠냐. 막 야.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원주는 역행하고 있다. 하여간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오히려 유럽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전기 자전거 지원금도 지금 턱없이 낮은 현실이고 이런 걸 지적했는데 원광수 시장은 여전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민생인데 그러니까.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 네. 탄소 중립도 중요한데 민생 어떻게 외면합니까?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현 의원은 주차장만이 상권 활성화 상인들 위한 게 아니다. 본인이 만든 조례들 이제 좀 홍보해요.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조례 이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 아주 요긴하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 이거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둘 다. 요런 거 언급하면서 이런 거야말로 이제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아니겠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만두 축제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뭐 사람들 많더만요. 요런 것도 원도심 주차장 불편하다는데 엄청 많이 왔잖아요. 뭐 20만 명 왔다며. 그러니까요. 뭐 경제효과 100억 원 났대요. 뭐 모르겠어 그거. 하여간 주차장 불편해도 흥행할 건 흥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다. 네. 뭐 하이볼 축제도 그래 마찬가지죠. 우산동 하이볼 네. 축제도 우산동도 주차장 맨날 불편하다 그러는데 올 사람들 다 온다는 이거야. 심지어 그 단계천 보온 사업 때문에 원래 있던 주차장을 오히려 그것도 없앤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주차장만 생각하면 너무 1차원적인 거잖아요. 원광수 시장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1년 내내 만두 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또 발언을 해가지고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내가 이때 얘기했잖아.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게 1년 365일 가동이 되면은 그 콘텐츠를 보려고 올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 자원 아닙니까? 상시에 올 수 있는. 그렇죠. 굳이 돈 들여서 큰 축제 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런 거 다 없애놓고서 이제 아유 이거 만두 축제 같은 거 1년 내내 못하니까 우리 콘텐츠 그렇게 다 못 만드는데 이런 답변하면은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차가 생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가끔 자유시장에 뭐 떡볶이나 이런 걸 먹으러 가요. 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거기에서만 먹고 다른 데로 이동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저가 차 없던 시절에는 그게 또 좀 더 불편해서라도 이제 떡볶이를 먹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또 뭐 커피는 조금 더 뭐 좋은 곳으로 가서 먹자.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체류가 안 된다니까. 네네. 원도심 활성화 되려면은 밥도 먹었다 커피도 또 뭐 거기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거의 동선이 계속 연결되는 맞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도심이 그 기능을 좀 잃어버리면서 쇠퇴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밥만 먹으러 솔직히 갈 사람 갈수록 줄어들겠죠. 뭔가 그렇죠. 연관된 게 있어야 시간을 보낼 게 많아야 더 가게 되지. 네네. 아예 밥만 먹으러 뭐 주차를 불렀는데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에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확실하게 그렇게 동선별로 딱딱딱 있으면은 주차장 불편해도 기꺼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에휴. 약간 차가 없어야 더 체류를 오래 할 수 있는 맞아요. 장점도 있는 나 같은 거고요. 사람들은 한없이 있다고 또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휴, 뭐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이 계속 이어진 거고요. 급기야 원광수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저 주차장- 지속 발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예.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도시가 또 원주 시민들이 또 경제인들이 또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안이 주차장이시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 주차장 그 개장을 하고 준공을 한 그 공간에 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 속의 주차장이라는 얘기 제가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김지현 의원도 당황하면서 지속 가능 속에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 제가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처음 들었다는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비슷하시죠 반응?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말을 이제 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너무 좋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좋아요.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식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쭉쭉 위로 올라간다. 뭐 주식 그래프 상향하듯이 그래 막 떡상 가자 이게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발전을 뜻하는 게 아닌데 해왔던 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발전이라는 그러니까 게. 이게 엄밀히 이 단어의 뜻을 얘기하면 지탱 가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번역을 잘못했구만.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 예전에 SDGs 강의 한번 해주셨지만 네네. 방송에서 미래 세대의 어떤 이런 자원이라든지 뭐 필요라든지 막 이런 거를 고갈시키지 않는 네네. 그걸 하면서 또 현재의 필요까지 충족하는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좀 억제하는 방향이 이 지속 가능의 본 의미와도 맞닿아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네. 하면 지금까지의 방식대로의 성장을 하는 거를 억제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다른 네. 방식의 성장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네네. 그것은 앞서 말한 주차장을 줄이면서 어떻게 다르게 성장을 해볼 것인가 네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전처럼 그냥 했던 대로 주차장 늘리면서 막 우리는 차 그냥 늘든 말든 그냥 대번 해버리겠습니다. 그쵸. 이게 지속가능 발전인데 이러면 말을 하지 마. 차라리 지속가능 맞아요. 발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지금 이 방향에서 뭐 강조하는 경제 성장. 우리 아니면 예전처럼 가겠습니다. 우리 네. 산업화 시대처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걸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화나시죠?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수기 위원이셨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바뀐 게 많다고 하는데. 네. 그 계획도 나중에 한번 따져볼 시간이 있겠죠. 네. 약간 황당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를 하여간 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좀 재확인을 해볼 수가 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정 정책 토론 조례 개정 관련해서 역시 원광수 시장도 아까 강지원 과장 지금은 이제 국장이 되셨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토론에 다 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조례 사례를 들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또 제가 그러니까요. 본가가 있는 남양주시. 네. 남양주시도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남양주에 이런 거 있던 거 아셨었나요? 몰랐죠. 네. 몰랐는데 있었나 봐요. 네. 하여간 이게 선행 조례로 이제 첨부가 됐었죠. 이 조례를 만들 때. 네. 그래서
정부도 요걸 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던 거예요. 남양주시 조례를 봐라. 여기도 좀 위원회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다. 했는데 사실 이제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김지현 의원이 시장이란 자리는 어쨌든 되도록 토론에 다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조선시대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제 김지현 의원은 얘기는 하여간 시민들이 오죽하면 토론을 이렇게 청구하겠냐. 그럼 얘기는 들어주는 게 역할 아니겠냐. 그러니까 위정자로서의 위정자로서 나 사실 이런 비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비유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하여간 이 위원회 담당자하고 통화를까지 했대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을 이제 위촉을 하는데 분야별로 전문가들 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또 이제 주민들 대표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약간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원회로. 그렇죠. 우리처럼 막 시의회, 시정부 막 5명씩 추천하고 이런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성격도 막 이렇게 정말 까다롭게 이 토론을 할지 말지를 막 정하는 심의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문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토론회를 좀 이렇게 개최해 볼 수 있을까. 이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몰랐잖아. 이 남양주에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오히려 한다는 거예요. 권하는 역할. 아니면 이렇게 청구를 한 내용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이거는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필터를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말 그대로 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참고해볼 이게 반박을 하려면 통화라도 해보고 하든가. 이게 현실은 이런 건데 지금 시정부의 반박은 그냥 문구만 보고 대충 이거 우리도 한번 따오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가져온 거죠. 네네. 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 김지현 씨한테 원래 우리들도 이게 사실 위원회 설치하고 이런 거 부정적이었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여기도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나 보죠. 여기도 복잡한.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렇게 장치를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문구 수정할 거 고민도 있대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남양주는 더 어떻게 하면 선진적으로 바꿀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오히려 이거 거꾸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랬더니 이걸 지적할 게 이제 원광수 이렇게 답변해요. 남양주시에서 하는 고민을 저희 원주시가 같이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남양주가 안 올려서도 되죠. 그렇죠. 이제 와서 발을 갑자기 빼요. 갑자기. 아니 남양주시 사례로 반박한 게 시정부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추궁하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남양주시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아니다. 김지현 의원이 갑자기 남양주시 사례 꺼낸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 사례 언급한 것도 원광수 시장이었는데 답변 과정에서. 네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것도. 자 그러면서 이제 원광수 시장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조례에 녹여서 원주시가 시행을 하게 되면 방금 이제 이런 문제죠. 주차장을 만들 건가 말 건가 토론 붙이고 가는 요원제 그 시설 만드는 걸 계속 끌고 갈 건가 말 건가 또 토론 붙이고 의원님들 지금 사무 공간을 1인 1실로 해서 하는 확장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토론 붙이고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그런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실 이거 들으면서 그 시민들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 200명이라든지 그렇죠. 300명 이상 네. 서명을 받아서 토론을 요구하면 당연히 이것도 토론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 한 명 불만 있다고 토론 청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조례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200명 이상 모였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좀 황당하다. 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적극 그리고 이 토론의 결과로 무조건 이대로 시행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토론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사업 반대로 나왔다고 시장이 꼼짝없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또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도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유죄라고 했다고 판사가 무조건 유죄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무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가볍고 느슨한 체계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토론을 싫어하나? 난 오히려 이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전임 시정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충분히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더 고려되고 수기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창목 시정보다도 지금 토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주민 의견 수렴도 안 하고 네네. 자기 하고 싶은 의견 수렴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시정의 어떤 경향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돌아올 것이다. 복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걸 왜 모르실까요? 나는 이게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원광시장. 그리고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저는 토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믿습니다. 반면 토론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원주시가 통합되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 거는 정반대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난 네. 1년 반 동안. 오히려 토론을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지역사회 분열이 커졌습니다. 올해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10대 뉴스 지역 언론도 꼽은 거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 분열 때문에 아주 고생했다고 이 야. 원주시가. 이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토론했으면 깔끔했잖아. 네. 이거 지겹지만 또 얘기해.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요구한 게 무조건 보존하자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토론을 하자. 철거 중단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 난 걸로 우리는 수용하겠다. 그쵸. 여론조사 결정 난 걸로 우리 수용하겠다. 네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론조사도 안 해, 토론도 안 해, 다 안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뭐 시청 아니라 뭐 원주시 곳곳 보시면은 어떤 해당 사안의 이런 의견들이 계속 다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사안들이.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몰고 가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원광시장 기자 출신이고, 그죠? 그리고 소통 너무나 강조하고, 그렇죠. 시장실 3억 들여서 1층 옮기고, 오케이 뭐 거기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 보여줘야지.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왜 안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지적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가 뭐 이렇게 사례를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고민스러운 게 그럼 우리 그대로 다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뭐 서구권이나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회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별의 별 뭐 오죽한 막 뭐 이렇게 학교에 예를 들어 비건 급식을 이거 아마 예전에 예시였던 것 같아. 비건 급식 도입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막 이렇게 채소라든지 이런 거 배달하시는 또 배달 업체 관계자도 이제 위원회에 들어오고 온갖 사람들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 들어올 정도는 다 들어온다는 거죠. 시민사회 그렇죠. 관계자들. 네. 근데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오랜 기간 수기의 과정을 해도 그걸 다 용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느라 결정은 가장 느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가장 앞서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수기를 통해 내리기 때문에 저 모두가 합의하잖아요. 그리고 뭐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진보된 결정을 내린 거고 다른 나라들이 그걸 뒤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랴부랴. 우리 원주시 그렇게까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인 정말 소통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은 지금 딴 세상을 좀 살고 계신 게 아닌가. 분열이 오히려 지금 더 커졌는데 네. 오늘 토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정 질의는 사실 뼈 있는 마무리가 좀 인상적이에요. 김지현 의원이 마지막에 들어가려다가 잠깐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시정 질의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잘 들어주시고 그 질문의 대상자를 바꿔달라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불편합니다. 프로 불편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뭐 김지현 의원이 이제 뭐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국장이나 과장급에서 뭔가 이렇게 질의를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 뭐 대상자를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렇죠. 뼈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하고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비하인드를 들어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주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 질의가 있었어요.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를 두고 한 건데 김진태 도정과 언광수 시정이 공들여 추진 중인 강원 오페라 하우스 2032년까지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3천억, 이게 뭐 2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3천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국비를 절반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 정도 들여서 2,500석 규모로 이제 짓겠다는 구상인데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비 15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3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도 역시 실세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네네. 우리 뭐 차관도 원주 출신이기도 했고 기재부. 근데 이름을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로 바꿔가지고
이게 국비를 받으려면은 네. 오페라 하우스로는 안 된대요. 완전 공연에 특화된 이걸로 안 되고 복합 문화 시민들을 위한 그걸로 해야 가능해가지고 난 이게 의아한 거야. 그럼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맞나? 그렇죠. 아니 그럼 이게 최문순 도정이 하던 복합 문화 시설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일까요? 김진태 도지사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것은 사실 전임 도정의 사업을 내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실상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아닌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공연 전문 시설이라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뭐 3천억까지 들여 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지점을 지역 언론이 좀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페라 하우스. 근데 계속 오페라 하우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손준기 의원 지적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여간 강원도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이제 포함되지 않아서 강원도 정부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과연 국비를 이게 1,000억 이상 해주겠냐? 그렇죠. 지금 부산이나 광주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때도 이거 안 해줬었는데 심지어 부산은 자기 돈 써서 하겠다는 것도 이제 완전 국비 지원도 아니었어요. 네네. 부산 내에 있는 어떤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도 그것도 부결이다.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거는 느낌도 모양새도 있었었고 그리고 예타받아야 되거든요. 지방자치 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과연 이게 잘 나오겠냐? 원주시는 저기 충청도에서도 오고 영동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엄밀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정도로 수익성이 평가가 나오겠느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원광수 시장은 강원도 정부와 굉장히 큰 물밑 움직임이 있다면서 조만간 급 진전된 상황을 시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는데 하여간 실제로 얼마 뒤에 우리 김진태 지사가 여기 실제로 옛 종축장 부지에 와가지고 직접 발표를 했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권에 없는 대형 공연장 유치를 원주 시민들이 열망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 중이라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것이다라는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참 결국에 뉘앙스가 남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도지사님이 항상 이렇게 중요한 멘트를 항상 어딘가에 남겨요. 요거는 원광수 시장의 답변이에요. 손준기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네네. 근데 비슷하겠죠 김진태 도지사 입장도. 이게 내 말은 그거야. 정권 바뀌면 국비 지원 나겠어 이거? 그러니까요. 반대잖아 만약에 그러면. 아니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2032년까지란 말이에요. 너무 불확실해요 이거. 그러니까 국비 100억도 사실 쉽지 않은데 1,500억을 모르겠어. 너무 장밋빛이고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 최문순 도정도 저 드라마 세트장 짓겠다 하겠다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장밋빛 정말 구상이라고 현실성 없다고 도의원 시절에 가장 깠던 게 원광수 도의원이에요. 그분이 본인이 이제 시장이 됐는데 또 비슷한데 내가 볼 때는 뭐가 다른 거야 그거랑? 일단 30억 받아와가지고 저기 설계 용역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인다. 나중에 이거 잘 되면은 정말 저희가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저희가 정말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추진력이고 지금 봐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인프라죠. 결국에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있는 여기가 92년부터 인프라를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52개가 있어요. 대단히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거죠. 맞아요. 대구는 특히 약간 그 원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문학 분야잖아요. 네. 근데 대구는 음악 분야예요. 또 김광석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런 관련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정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재즈 클럽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보기 드물게 대구는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약간 이게 다양한 좀 취향에 맞는 좀 음악의 스펙트럼 좀 넓게 좀 기반이 구축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오페라 하우스도 건립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기반이 거죠. 있지 않을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력 양성에 굉장히 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는 지금 인프라 우리가 생각해도 부족하죠. 지금 협회에 등록된 게 오페라 극단이 한 팀, 연극 극단이 7팀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앞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 대학과 연계해서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필요해 보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야 하드웨어만 지금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광수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뭔가 이런 육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볼 때 앞뒤가 제대로 된 거야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야지. 여기서 공연할 사람이 없는데 오페라 하우스 지금 뭐 할 거냐고. 앞뒤가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박힌 거라고. 난 왜 이런 답변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외부에서 유입을 해요. 그 계속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요. 아니 그리고 그런 부분 분명히 또 지적 나옵니다. 맞아요. 뭐 시의회나 이런 데서 지역에서 길을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데려와야지. 맞아. 왜 자꾸 외부에서 데려오냐고. 외지인들 안 좋아하시면서 이런 것도 외지인 또 하시려고 또 이러면 안 되잖아. 일관성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 지을 생각만 있지 실제로 이 안에서 뭘 어떻게 좀 해피하게 해보고 우리 저번에 저 공적 공간 말할 그러니까요. 때 여러 가지 말했던 그런 어떤 정말 ACC 사례도 들었지만은 그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도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팔이 그러니까요. 안으로 안 굽게 바깥쪽으로 굽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 게다가 이거 돈 유지비 안 들겠습니까? 연간 다른 사례를 비교하면 수십억이 예상됩니다. 뭐 아카데미 극장은 이거 부담돼서 못 하겠다고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는 또 기꺼이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준기현 뭐 과거에 이제 김태훈 부시장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문제다. 7, 80억 원의 예산을 쓰는 건 시장님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을 이제 환기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원광수가 이제 발끈하죠. 어떻게 그 아카데미 이 극장하고 지금 그 많은 원주 시민들이 원하는 오페라 하우스하고 같이 동급으로 놓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이라는 한 형태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10분의 1일 뿐이지 공연 예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만큼 그것도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철거됐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들어주면 원주시 재정 파탄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재정 투입하면 이 원주시 재정 파탄나요. 그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 뭐 너무 열받아서 뭐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뭐 둘 다 많은 시민분들이 원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오페라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상성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많이 그런 것들을 향유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떤 활동이 더 시민과 밀착돼서 이루어져 왔습니까?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또 접목해서 생각해 그렇죠. 보면 네. 오히려 기반 인프라는 거기다 조성돼 있는 거고 원주 출신 감독들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을 한 영화들 지금 영화제 유수에서 상을 받고 있죠. 유수의 영화제. 그렇죠. 강원 영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다. 또 원주도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실 텐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난 이게 답답해. 그리고 많은 시민이 원하는 오페라 하우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어진다는데 다들 그래 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주겠다. 네. 늦어도 2032년이 목표라니까요.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될수 건 있도록 아니라고 응원을 좀 받으셨으면 보내달라니까요. 좋겠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님 말씀 한번 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꿈을 좀 같이 꿔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에? 지금 사실 저가 작년 7월에 취임한 후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원주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시민 행복 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약간 뭔가 무지성 응원 메타를 약간 좀 여기서 좀 드러내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추진하면 다 응원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뭐 응원하게 돼야 이게 응원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축구 대표팀도 말이죠. 뭐 응원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기력이 어지간해야지 응원을 하잖아요. 너무 못하면 사실 팬들이 비판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스포츠의 일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지간해야지 이걸 응원을 하지. 여기까지. 네. 약간 손준기 의원은 또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오페라 하우스 어쨌든 2030년 넘어가야 이제 지어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놀려줄 거냐 여기.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에라도. 전임 도정에서 이제 2019년에 맺은 이게 전임 도정뿐만 아니죠. 전임 도정과 전임 시정과 또 당시의 강원도 개발공사 3자가 맺은 이제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협약이 아직 깨진 게 아니지 않겠냐. 뭐
정권은 바뀌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뭐 잔디공원을 짓는다든지 일단은 거기다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럼 시민들 와가지고 뭐 잔디공원에서 뭐 나들이도 하고 산책도 그렇죠.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도 해봐라. 뭐 잔디공원에서 뭐 요즘에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향이 야외 콘서트를 해본다든지 그런 거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뭐 오페라 공연을 뭐 저희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세종문화회관도 그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듯이 그러니까 간이로 한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의 오페라 페스티벌 같은 걸 유치해 볼 수도 있고. 행복 버스킹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 원광 시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 힘듭니다. 저 협약은 그리고 뭐 저게 의미가 있는 협약이라고 그러면 그 오랫동안 계속 방치가 됐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또 밝히기도 아니 했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지금 고민을 하면 되잖아. 이 소프트웨어를. 그래, 지금 바로 또 삼자협약 맺어. 그리고 네. 김진태 지상 친하잖아. 그렇죠. 그럼 뭐 바로 맺어가지고 잔디공원 일단 깔고 오페라하우스 질 때까지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착공도 2020년대 후반이야. 2029년인가 막 그래. 맞아요. 한 3년 그리고 걸려 이거 짓는데. 그 대관령 그 음악 축제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원래 대관령 지역에서 하다가 아마 올해인가 작년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아, 그 손여름 씨가 감독으로 있던 그거죠. 네, 맞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축제 행사 하루 정도를 원주에서 이 공간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지. 그저 뭐 지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죠. 메타 무지성 응원 메타를 또 시장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100만 도시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원광 시장 인구 100만 목표 밝히고 있죠. 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2040년 환경 계획상 목표 인구를 원래 43만인데 이걸 또 52만으로 실제로 더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만까지 하고 내 측면에 또 100만까지도 간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관련한 도시 계획, 또 환경 계획, 또 탄소 중립 전략이 있는지 광문군 의원이 이제 집요하게 추궁을 한 겁니다. 근데 광문군 의원이 말이죠. 지리 도입부에서 좀 이상한 농담을 좀 시도해가지고 이거 좀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시장님께 좀 가볍게 먼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치악산 높이 얼마인지 아시죠? 1288m라. 네. 강수량은 혹시 아시나요? 원주시 연평균 강수량? 강수량까지 제가 성함이 비슷하죠. 거의 뭐 치악산 높이랑 비슷합니다. 네. 나 처음 무슨 말인가 해서 그랬더니 원강수의 강수량.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썰렁하네. 이거 다시 말해도 내가 창피하네. 그래서 좌중이 정말 숙연해졌다. 아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약간 뭐 이렇게 흘리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던가 차라리 뻔뻔하게 약간 이런 건 좀 뻔뻔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본인이 약간 웃으면서 이걸 해버리면은 너무 좀 머쓱해지죠. 분위기 좀 그래. 보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성함과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함과 비슷하네요. 약간 이렇게 가면은 웃음이 안 나와. 내가 얼굴이 빨개진다. 하여간 이걸 보니까 제가 화면을 봤을 때는 저 수어 통역해 주시는 분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원주랑 비교가 많이 되는 게 항상 시정부도 얘기하는 게 청주죠. 100만 도시 원주 시장 시기를 한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한 20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청주가 이내가 아니라 이상으로 말씀하시면 언제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거 혹시 뭐 염두에 두신 거 없으신가요?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지만 청주의 예를 보면 80년대 초까지 원주보다 청주가 작았는데 지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청주 인구가 지금 80만 명, 85만. 예. 그런 걸로 견줘 볼 때 원주도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최대의 그 기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례로 그 청주시 정도를 보고 계시네요, 그죠? 청주, 천안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가 80년대만 해도 원주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어느새 지금 인구가 85만까지 갔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도 100만 갈 수 있다. 뭐 이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주도 사실 15만 채우면 되는 거죠. 15만. 근데 2040년까지 잡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충청권 또 다른 도시로 이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청주로 유입하는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성이 없다. 100만으로 가는 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주가
원주 얼마 필요? 65만 필요하다 지금 원주는. 이게 되냐? 청주 지금 15만도 안 된다고 하는 판국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일단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에 맞춰서 만약에 기반시설 조성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예산 낭비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무용지물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런 인구 증가에 필요한 청년 정책이라든지 다자녀 양육 정책이라든지 고령 인구의 생산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은 또 시정부가 정작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다자녀 양육 정책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광문근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원래 1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5만 원으로 지원 축소했다. 요거 집요하게 지적했는데 요것도 깨알같이 드셨더라고요. 네네. 원광수 시장 이렇게 답변합니다. 청년 정책 중에 가장 주요하고 특효의 그 정책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수도권 집중화도 해결이 되고 또 그 인구 절벽, 출산율 저조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업 유치하면 된다. 기업 유치 만능론을 또 여기서 어김없이 펼칩니다. 기업이 뭐 어디 뭐 기업이 오는 게 최고의 청년 정책이고 최고의 인구 증가 정책이고 최고의 다자녀 정책이고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 뭐 델몬트 이런 데서 오나요? 막 초기업 삼성전자 오면은 바로 뭐 세수증대도 되고. 삼성전자 임직원이 65만이 안 되지 않나요? 몰라요 나도. 뭐 부가적으로 딸려오나 봐요. 네. 약간 막 이런 답변을 보면은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모양새라는 걸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성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럼 그 100만을 향해서 도시 성장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렇죠. 지금 계획인 거잖아요. 중기 계획, 뭐 장기 계획이 다 나와야죠. 100만으로 가려면 그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뭐 1000만도 한다 그러지. 그게 아니잖아요. 100만을 하겠다는 건 어쨌든 시장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하겠다고 하는 거면. 네네. 게다가 지금 도시 계획에도 어쨌든 일정 부분 이런 상향 효과, 상향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인구 계획이. 이제 와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시기가 정확히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이게 진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현실성이 있는 건지 당연히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좀 만약에 예산 낭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도 원광수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허투루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필요한 사업 100만 도시 이렇게 또 호언 장담하는 또 단언을 하기도 네.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자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들 이제 디테일하게 펼쳐 나갑니다. 100만 인구 가려면 결국에는 상수도가 또 확대가 돼야겠죠. 물을 어쨌든 필요할 거 아니까 그렇죠. 그만한 인구를 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래서 공급량을 40만 톤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원주시는 100만 인구에 필요한 게.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만 유치하더라도 40만 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물이. 네네. 그런데 요거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계획에. 이거 왜 빼놨냐. 삼성전자 공장 포기하는 거냐 막 이렇게 했는데 또 포기한 건 절대 아니래. 왜 빼는 거야? 그럼 만약에 포함하면 거의 막 70만 톤, 80만 톤 그렇게 되겠죠. 필요한.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야 그럼 서울에 줄 물이 있나요? 몰라요. 나도.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횡성댐과 소양강댐에서 이제 끌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횡성댐은 이게 또 이제 우리 또 광문구 의원이 또 건축에 일가견 있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단한 또 테크노크라트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횡성댐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앙 차수벽형 석괴댐이라서 증설이 쉽지 않대요. 또 전문가 봤을 땐 그런가 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증설을 하면 결국 상수도 보호구역도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도 강화되는 거고 또 횡성과의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이야기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있는 상수원 이것도 해제하냐 마냐 지금 네. 이거 가지고 횡성하고 어쨌든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소양강댐은 소양강댐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이거 춘천에 있는 겁니다. 네네. 우리 이웃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면은 수천억 듭니다. 관로 사고 막 이러려면 매설하고 이러려면은 이거 뚝딱 심시티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큰일 나는 거죠. 심시티도 이 정도로 하면은 예산 부족이라고 떠요. 특히 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둘 다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인 거죠. 게다가 이제 횡성댐에서 원주시 물을 모두 공급받으면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수 안전도가 97%에서 87% 하락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이제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런 거겠죠. 이수 안전도 가뭄 시기의 상수원인 하천이 음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갈수대의 대책이다. 출처 우리말쌤. 횡성댐에서만 끌어와도 안전도가 10% 하락하는데 춘천이면은 이 안전도가 얼마나 낮아질지. 아니 이걸 춘천은 소양강댐 준대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겠어. 협의가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너무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죠? 지금 들어보기에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행성 뭐 이렇게 청주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청주도 뭐 산업단지 이렇게 짓고 하는데 원주랑 비교해 보면 이게 막 인구가 될지 막 이렇게 하니까 원우수랑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도시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 원주를 어떻게 키울 건가를 좀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청주 얘기 자주 꺼내는 건 시정부예요 오히려. 청주가 80년대에는 뭐 원주보다 적었는데 지금 뭐 85만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남양주시하고도 비슷한 거. 남양주시 얘기 꺼냈다가 정작 그 집중질이 들어가면은 남양주시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고 청주 얘기 본인들도 꺼내놓고서 청주 이렇게 비교하니까 남의 도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일관성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월드컵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 아까 16강 올라가면 박수 쳐주고 8강 올라가면 진짜 같이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저는 이제 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월드컵 본선도 못 이게 갑니다. 제가 본인이 약간 히딩크인가요? 히딩크 정신으로 가나? 시정을 히딩크 정신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지성 응원 메타가 또 발동이 됐다. 그저 응원해 주십시오. 아무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 광문구도는 이게 얘기를 쭉 듣다가 이게 100만이라는 게 그저 슬로건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모양인데 그렇다고 또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여간 굉장히 좀 의문을 계속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월드컵을 4강 못 간다고 하고 뭐 응원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그 관객의 몫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근데 히딩크는 그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잖아요. 전략 전술 같은 게. 우리 원광 수장도 우리가 모르는 뭐 전략 전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그걸 숨길 건 아니잖아요. 좀 믿음을 좀 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광문근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이 앞서 나온 대로 합니다. 주차장을 계속 늘려도 상권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없고 탄소 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주차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인구가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또 차량 수가 그런 식으로 줄어들게 될 경우는 이것도 부작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주에 정작 필요한 거는 오히려 관광버스 같은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옳은 방향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네네. 그래서 간선도로에 이제 가변 차선을 하나 두고 시간대별로 버스 전용 차선을 두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제시하기도 했고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쿨링 포그 설치도 제안했는데 이게 아마 뭐 물 뿌리는 것 같은 거겠죠. 좀 중앙차로 같은 데서 하는. 그러면서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또 인구 100만을 추진하는 김에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권아름 의원은 아동 친화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물었는데요. 이게 이제 UN 이제 산하 기구인 유네스프가 있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고 이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이제 아동 친화 도시를 지정한데 전국에 122개 지자체가 지금 조성 중인데 91개가 인증을 받았고 원주를 포함한 31개는 추진 중인데 원주는 뭐 아동 인구가 또 1위이기 때문에 네네. 강원도에서. 좀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춘천도 심지어 지금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원주를 보면은 이거 관련해서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추진하는 좀 노력이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업무 전담자도 지금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행정조직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인사 발령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렇죠. 진득하게 뭔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뭔가 조직을 전담해서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사 점수에서도 지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예산도 지금 내년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위원장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 뭔가 이렇게 아동의회라든지 아동참여위원회 이런 것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지금 미흡하고 하여간 뭐 독립적인 아동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 아동 친화 예산 자체도 내년에 39.12%가 감소하고 그 예산 중에서 또 참여권과 관련한 예산은 또 1%에 불과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회관이라든지 실내 놀이터, 자연 친화학습 공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서 뭐 말뿐이 아니라 정말 아동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거 종합적으로 이게 질의를 한 거예요. 아동 친화 도시 지정뿐만 아니라 네네. 정말 아동을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상도 막 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원가구 시장은 일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이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증받는다고 특별히 원주가 아동 친화 도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어쨌든 권한 의원의 좀 질의 어쨌든 취지가 좋으니까 좀 다양한 시책 사업을 앞으로 발굴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이거 약간 이 답변은 좀 의외긴 한데요. 그래요? 왜요? 뭔가 이게 타이틀이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네. 여성 친화 도시는 엄청 홍보했잖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동 친화 도시는 별로 뭐 욕심 안 나시나 봐요. 이 도전 과제는 별로 그렇게 막 클리어하고 싶지 않아요. 이 답변이 물론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그래서 좀 의외다.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거는 더 공신력 있지 않나?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거는 유엔 그렇죠. 어쨌든 인권 협약을 또 기준 아동 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또 여성 친화 도시는 대대적으로 막 보도자를 뿌리시면서 좀 이게 뭐 한다 모르겠어.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권하루민이 지적한 이런 뭐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증이 아니더라도 인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저번에도 전해드렸죠. 저 아동 의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좌표가 찍힌 듯한 저 민원 폭탄이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다. 뭐 이게 하여간 지역 사회에서는 이게 막 정치적 문제화가 되니까 자꾸 막 이게 문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아마 이하를 말하는 거겠죠.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기준으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정빈 민주당 의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것도 안정빈 의원도 말이야. 이상한 농담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응이 좀 괜찮았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원주 시민의 그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그래서 짐이 엄청 많아 보이시는데요. 무슨 짐이냐고 한번 물어주시겠어요? 무슨 짐? 예? 무슨 짐이? 짐이요? 뭐 어떤 짐이든 다 짊어지겠습니다. 멋짐.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이건 반응이 좀 있었어요. 장내 웃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해질 만큼 취향 저격을 했다. 우리 의원들의. 의원님도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네. 자, 근데 아까 광문군 의원의 농담과는 그거는 사문 세대를 넘어서도 그건 공감하긴.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제 좀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사실 전임시정에서 추진하던 건데 판부면 서곡리에 이제 공병단 주둔지가 있었죠. 군 주둔지가 이 2018년 12월에 부대 해체 이후에 지금까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전임시정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족 단위 어린이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큰 환영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원주시에 이렇게 가족 동반해서 좀 아이를 동반해서 어디 갈 데가 좀 부족하니까 맨날 용인 에버랜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죠. 드림랜드도 지금 없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가 공룡 테마로 한 뭔가 이 테마파크 뭔가 테마를 그렇게 한다고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들 또 공룡 이름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둔지 철거랑 보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참. 근데 이제 테마파크 사업이 마치 없던 일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안정민 의원이 좀 물어본 거죠. 일단은 원 시장 답변을 보면 철거는 90% 공정이 돼서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뭐 토양 오염 복원이라든지 행정 절차 완료까지 하면은 2025년 이후에 원주시가 토지 매입을 해서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마파크는 총 사업비가 지금 500억 원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다. 그리고 이제 드림랜드 슬프잖아요. 저 망한 거 생각하면.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어떻게 보면 취지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모 사업과 연결해가지고 시민 모두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구상하고 있다. 좀 더 가족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긴 했는데 안정민 의원은 그래도 테마파크가 좀 더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얼마든지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또 성격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드림랜드와는 또 엄연히 또 다른 성격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긴 했는데 하여간 뭐. 요거는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윤선 의원. 나윤선을 주목할 점 뭐냐?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번 시의회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여당 의원이 시정 질문한 거. 네.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 무슨 질문할지.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생각보다는 좀 싱거운데. 요건 이제 아카데미 극장 부지 옆에다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짓는 거죠. 126억 원을 들여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하여간 복합 문화시설 비스무리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화자 문화교통국장이 답변에 나섰는데 154석 규모의 소공연장, 시민교육장, 공유사무실, 동아리방, 전시체험관, 공동작업장, 야외 공연장, 휴게실 등을 갖춘다면서요. 여기서는 창작활동 지원, 전시 및 공연기회 제공, 다양한 예술 및 문화 콘텐츠 접근을 기대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카데미 극장과 연계해가지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사실상 뭐 여기서 다 떠맡게 됐다 이렇게 보면 뭐 영화 상영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획 전시도 하고. 그 옆에 야외 공연장에서는 이제 풍물시장과 연계한 5일장 품바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5일장 품바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거면은 제대로 콘텐츠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품바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 답변에 다 담겨 있진 않지만 이런 설명 자체도 다 약간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로 차별성을 못 느끼겠어요. 기존에 뭐 다른 곳과 아카데미 극장은 공간이 주는 차별성도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전문성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던 해던 보조 운동을 하던 분들이 또 투입이 될 경우에 기대가 되는 여러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창의성 있는 여기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것 같고 뻔한 게 될 것 같아요. 예전 계획이면은 아카데미에서 좀 더 전문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실험의 단계에서의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다 계획돼 있었습니다.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한 게 스스로 파괴한 게 바로 시정부다. 이거 잘 안 되면은 그 책임도 오롯이 시정부가 지어야 할 겁니다. 네네. 여기까지 시정 질의 살펴봤고요.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 발언 이걸 진짜 많이 했어요. 7명이 13건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었어 정리하는데. 권아름 민주당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무분별한 주차장 늘리기에 반대하는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던 얘기를 뭐 그대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원일로 주차장 조성 사업 화단 없애고 녹지 축소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요런 게 사실 뭐 미세먼지 확산 뭐 방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사실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녹지를 계속 축소해 가면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차량 흐름 방해해서 뭐 도로 기능 저해하는 거 저번에 뭐 정호 씨도 어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권아름 의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차장 조성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안전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 확충 또 생활권 녹지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위를 보면서 특히 느낀 게 뭐냐면은 주차장 정책을 이렇게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논리로 비판하는 게 좀 보편화된 것 같다. 맞아요. 시위의 초기에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아까 광문근 의원까지 그럴 정도로 약간 일반화됐다. 약간 저희가 초창기부터 계속했던 논리가 이제 시위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들을 다 인식하신 게 그러니까요. 공통의 인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론할 수밖에. 그다음에 이제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또 주차장 관련해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거는 이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이제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 주차 외부에서 이제 주차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면도로에 이제 주차 구획선까지 이제 정해서 아예 제도를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IoT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공유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시범 사업으로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해서. 뭐 이렇게 설문조사나 주민투표도 거쳐서 하여간 시민들과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좀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여간 이거는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있고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춘천 같은 경우에도 쌈지 주차장 활용,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서 도입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문정한 의원은 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자. 주차장질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뭐 고질적 문제죠. 남북권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 이거 빨리 지어야 되는데 원주에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불만 많잖아요, 다들. 맞아요. 네. 근데 요것도 어쨌든 그 짓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손준기 민주당 의원 국제 반도체 교육센터 추진으로 인력 양성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요거는 뭐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죠. 저기 국제 원자력 대학원 대학교 사례까지 이제 들면서 원주도 정말 그렇게 국제적으로 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로 좀 승격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원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램 리서치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데 여기서 주관하는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라는 게 있대요. 하여간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기술과 공학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엔지니어를 조기 발굴하는 뭔가 이런 사업이겠죠. 캠프 같은 거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 원주시의 중고교가 참가해서 반도체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산업진흥원, 반도체 교육센터, 또 반도체 특성 학교 연계를 해서 반도체 교육의 성지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지난주 방송 때 또 자세히 그 취지를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문정환 민주당 의원 또 질의를 한 게 시설관리공단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중 종합순위 47위로 최하위권을 달렸다. 이 얘기 아마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뭐 바람 잘 날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사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자체 평가 시스템도 좀 마련을 하고 또 체육시설 관리를 좀 일원화해 통합 운영해서 인력 감축이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걸로 조직 경쟁력도 강화해야 된다. 또 전문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갈수록 약간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좀 여러 가지로 더 늘어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막 체육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뭐 딴 데로 돼 있고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이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막 효율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럴 거면은 왜 만들었냐? 만들 때도 막 반대가 많았는데 이게 조직의 존폐 논란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최미옥 민주당 의원 외부 야시장과 편법마트 문제 해결하자. 이거는 뭐 축제 때 외부 야시장 들어오는 거 많이들 지적하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얼마 전에 논란이 된 거죠. 마트 쪼개기 편법 논란. 이게 뭐 이미 이름 다 알려졌으니까 개운동에 있는 L마트잖아요. 이게 자연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면적 제한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 L마트가 어떻게 지었냐면 2개 건물을 짓는데 거의 1000제곱미터 육박하는 990만 이런 식으로 지은 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상 하나의 마트처럼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 쪼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 큰 마트를 하나 지은 건데 사실 규제를 초과하는 2개로 이걸 쪼개가지고 규제를 이제 편법으로 벗어났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것도 손준기 의원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 권아름 의원 초등학생 생존 수영을 이제 활성화하자. 요거는 뭐 갈수록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재난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원주에 이제 51개 초등학교 중에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뭐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뭐 운동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주시에 뭐 여러 이제 수영장을 갖춘 공공체육센터들이 있잖아요. 여기와 연계를 해서 생존 수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한근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늘리자. 이거는 그거죠. 지금은 이제 원주가 대략 2-3m 정도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이거를 이제 한 5m 정도로 늘리면은 안전에 상당한 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이런 이격거리를 더욱 확대하는 걸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박한근 의원이 은근히 이런 어린이라든지 저번에 생태운동장 어르신 목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원주가 이렇게 되게 초등학교들이 좀 그 교문 앞이 좁은 골목인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랬을 때도 과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2-3m 정도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격거리 확대 좀 어려운 측면이다. 원주는 뭐 사실 도로도 좁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도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이병규 국민의힘 의원. 이병규 의원 발언한 것도 오랜만에 본 건데 토지 사용 승낙서
진구 분쟁을 완화하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뭐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마을의 길이라든지 배수로, 농로 이런 걸 정비 사업을 할 때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기부 체납이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걸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받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농로나 골목길, 마을 진로 좀 규모가 작은 거는 이제 비법정 도로로 돼 있는 게 많대요. 근데 이 비법정 도로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을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만약에 받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이 변경되면은 마을의 진입이나 출입 것도 막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막 그냥 막아버린 경우 있잖아요. 내 땅이야 이러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면은 내가 허락한 거 아니야. 돈을 내시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보장해 주세요, 종종.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주시가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민원 처리 부서를 좀 일원화 하고요. 마을 내 사유 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기도 해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이건 아마 이병교원 지역구도 그렇고 이렇게 좀 농촌 쪽에서는 특히 마을 쪽에서는 좀 이슈가 되는 현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언을 했고요. 광문군 민주당원은 상병제도를 도입하자. 이거는 이제 상병수당인데 이게 그죠. 산재가 있죠. 우리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를 받죠. 근데 이제 일하지 않을 때 다칠 경우에 받는 게 이제 상병수당인데 이제 건보에서 작년 7월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주가 이제 본사가 사실 건보가 원주에 있잖아요. 반곡동에. 그렇죠. 근데 정작 이 시범 사업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원주시도 상병제도 필요할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올해는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근데 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도로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원주가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로교통공단 있으니까. 네, 뭐 30, 50 그런 시범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IoT 활용한 거라든지. 그래. 아니 우리 신평원하고 저거 댐도 하잖아요. 저거 뭐야 저거 의료 빅데이터 댐도 왜 건보랑은 안 하나? 그러니까요. 건보가 요새 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것도 좀 건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나윤선 국민의 의원.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원주를 만들자. 이거는 뭐 한마디로 반려동물 등록 과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책 수립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행정 조직 정비라든지 전담부서 구축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최근에 얼마 전에 원주 MBC에서 보도했지만 영월 사실 저기 유기동물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안락사라든지 이런 게 많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 정책과 같이 가는 게 결국 유기동물 정책일 수도 있는 건데 원주도 사실 뭐 들리는 바에 가면은 그렇게 아주 뭐 유기동물 센터나 이런 게 시설이 또 잘 돼 있고 막 이런 정책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있더라고. 워낙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발생 수가 또 반려인구도 많고 그런 점에서 이런 거는 또 중요한 지적이라는 점도 들고 주연 조례들이 지금 계속 발의는 되고 있는데 얼마나 내실 있게 과연 되느냐. 결국에는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뭐 민간이나 이런 거 뭐 애견 카페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애견 병원 뭐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민간 영역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 영역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애초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관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너무 무분별하게 키우잖아요. 뭐 또 유럽 사례 들리면 그죠. 유럽은 또 엄격하잖아요. 또 키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그런 뭐 고양이 카페나 이런 애견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너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책임성을 또 대단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막 여행지 가서 막 뭐 버리는 그렇죠. 정말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인식 개선까지도 종합해서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이번에 내준 겁니다. 안정민 민주당 의원 이분은 유니버셜 디자인 또 전도사 아닙니까? 원주 유니버셜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하자.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인식을 확산하고요. 생활 환경 전반에 뭐 민간 포함해서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뭐 친화도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고 마지막으로 또 박한근 의원. 천사운동을 기념하는 공원과 탑을 건립하자. 2002년 8월부터 국내 최초로 원주에서 이제 시작된 게 천사운동이죠. 이게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가구마다 뭐 1,4원씩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주년을 맞아가지고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걸 기념할 만한 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예 뭐 공원을 새로 짓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탑을 새로 짓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있는 공원을 뭐 천사공원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있는 탑을 하긴 어렵겠다. 탑은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 거기 공원에다가 공원에 지정해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시민 의식을 좀 고취하고 관광 명소로까지 활용하자는 거를 하긴 했는데 뭐 그가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단구동의 열린 광장을 이제 천사 광장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기념탑을 세우자. 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해서요. 요 열린 광장이 그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곳을 말하는 그런가 건가요? 보다. 저기 커다란 저 운곡 선생 동상 있는 거기 맞는 건가요? 한쪽엔 운곡 선생, 한쪽엔 천사운동. 근데 확실히 여기가 도서관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많아요, 유동 사람들. 인구가 많기는 해서 맞아. 막 춤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여러분 좀 하여간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던 길고 길었던 5분 자유 발언이었습니다. 총평. 한 시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네. 목소리가 벌써 가기 시작했어. 빨리 총평 내보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뭐 사실 주차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의구심을 표하는 얘기가 더더욱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나올 수 없는 게 주차장 안건이 계속 올라오거든. 매 그렇죠. 시위마다. 얘기 안 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겠고.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점을 거의 많은 야당 의원들이 파고든 점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연계를 또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많았고요. 이번에 이런 논리가 보편화된 게 한 단계 좀 진일보했다. 어쨌든 시위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좀 반가웠고요. 이번 시위에서는 저는 특히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아름 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또 돋보였다.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시 정책에 의문점을 꼬집기도 했고요. 제동을 걸기도 했잖아요. 아까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권아름 의원이 뭐 정책이면 정책, 정쟁이면 정쟁 모두 돋보이는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난 의회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던 원창목 시정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당이 그때도 시정질을 너무 안 해서 이제 뭐 뉴스 나왔거든요. 지금도 안 해 너무. 이게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그마저도 근데 지금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국장을 대상으로 그냥 서면 질의한 수준이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 사실 뭐 이게 그래도 정책적으로 정책 질의는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정쟁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의회나 아니면 5분 발언에서는 그래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랬나요? 잘 모르겠네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의 안 보입니다. 특정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할 법도 한데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사실 야당에서도 하는 사람 많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늘 김지현 의원, 손준기 의원, 광문근 의원, 최미호 의원, 권아름 의원 이 정도. 이번에 안정민 의원 뭐 추가되기도 했는데 여기 이름 안 불리는 산경위 쪽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비판뿐만이 아니라 좀 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질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했잖아요. 손준기 의원도 뭐 김지현 의원도 비슷한 말이에요. 의원이 꼭 법만 만드는 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견제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정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정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정쟁도 있죠. 물론 아카데미 극장을 정쟁화한 건 나쁜 정쟁이죠. 근데 때로는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정쟁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 그런 것조차도 지금 실종되면 곤란하다. 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원광수 시장이 토론 시민들과의 토론보다는 이제 의회 내에서 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먼저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아까 김지현 의원과 시정 질의에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의회에서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야가 함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저는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구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조례에서 시장 발의가 좀 많았다 이번에. 이게 뭐 사실 뭐 상위법이 바뀐 것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박한근 의원이 이렇게 어떤 발의에서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이렇게 약간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한 뭐 발의를 많이 하신 게 또 이번에도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박한근 의원 MVP로 꼽나요 이번 시에? 아니 나머지는 다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빼고 언급이 안 됩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굉장히 잘하시네. 5분 자유 발언 원툴? 인지 잘 모르겠네. 아니 왜냐면 상임위에서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모든 걸 이 발의를 그 발언을 위해서 아껴주시는 건지 좀 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번 시의회
시장님은 뭐 분통이 터지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응원해달라. 야당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네. 그러나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트집을 잡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여실히 느낄 수밖에 네네. 없었던 그런 11월, 12월 연말 시의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길고 길었네요. 참. 아니 짧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시의회 리뷰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나요? 네. 근데 다음 주 2탄이 있어요. 이제 예산편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2024년도 원주시 예산을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본편이 될 거거든요. 사실. 이건 2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흘러들으듯이 들으세요. 자, 2024년 예산이니까 한 1월 동안에 나눠서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까지? 네. 아니 그냥 뭐 집안일 하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네네. 뭐 짧게 끊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뉴욕에 이제 팟캐스트 보면 우리 대화형 팟캐스트 보면 4시간을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네네. 제가 또 클립 영상으로 중요한 것도 잘라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광수 시장 허투루 하는 불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정말인지 우리가 한번 다음 주 제대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벌써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 제대로 한번 볼게요. 하여간 오늘 103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재 조근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연말이네요. 연말 잘 보내세요. 연말 잘 보내세요. 저희는 새해에 돌아옵니다.